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엄마입니다. 공빠님, 걱정이 있어요. 뭔데요? 저희가 실버타운 들어가면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은 다 어떡하죠? 그게 걱정이라고요? 네, 우리가 실버타운 들어가는데 부모님과 자녀들이 걱정이라고요? 걱정이에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빠님, 제가 네. 인트로에서 한 말은 제 의견이 아니라 댓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0대 실버타운 입주를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공빠님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이신데요. 실버타운 입주를 생각하니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이 맘에 걸립니다. 또한 대학생인 자녀도 걸리고요. 공빠님은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댓글 보고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요. 실버타운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신입생이에요. 그러긴 한데 이제 또 그래도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이 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공빠님, 우리가 실버타운을 지금 의식주 중에서 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후에 살 집이잖아요, 네. 지금. 그 실버타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해주세요. 실버타운이 뭔가요? 우리가 노후에 살 건데 어떤 집인가요?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00세 시대 최고 노후 주거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좋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네. 네. 그런데 그 공동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 식당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식당은 없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식사를 노후에 해 먹지 않아도 그 공동 커뮤니티에서 해결이 된다는 점. 그러면 일반 아파트인데 우리가 지금 식당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아파트가 그냥 실버타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나요? 그런 것도 저희는 넓은 의미에서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실버타운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꿈의 실버하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곳들이 알아보시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식사가 이렇게 우리는 좀 나이를 먹으면 이제 우리가 시니어가 되잖아요. 그럼 시니어를 위한 식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뭐 아침에 요즘 브런치 좋아하니까 또 뭐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또 시니어들은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세 끼를 소식하면서 딱딱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영양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소화가 또 잘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이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변비가 잘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섬유질이 많은 이런 음식으로 또 저염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또 당뇨나 뭐 이런 성인병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특별하게 노인을 위한 그런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커뮤니티 시설이나 식사가 잘 돼 있는 아파트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런 곳들이 새끼 다 하는 곳이 사실은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조식 주는 그렇죠, 아파트가 아파트. 많은데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아파트 이런 데 또 헬스클럽 같은 거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아파트에서 브런치 먹으면서 그 가서 또 다 운동하고 이런 데 좀 뭐하러 실버타운 들어가냐 막 이러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가 오픈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가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몸매 좋은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이렇게 그 근육질 그 젊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몸매 좋은 분이 이렇게 완전히 요즘 레깅스 쫙 달라붙는 거 입고 위에는 이렇게 배꼽티처럼 이렇게 딱 브라처럼 그런 것만 입고서 막 운동을 하면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좀 그래요. 저도 운동을 시작을 해서 같이 지난주부터 나가고 있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해놓은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아파트가 시니어들이 살기에 꼭 좋을까 이게? 저는 실버타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내가 운동을 좀 하더라도 내 또래들이 와서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서 나는 좀 천천히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헐렁한 옷 입고 운동해야 되고 이런데 막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하면 나 위축이 돼서 잘 못할 것 같고 내가 꼭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실버타운 가야 돼. 네. 정리하자면 식당을 비롯한 공동 커뮤니티 시설, 공동 생활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냥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시니어를 위한 아파트.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게 되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한테 더 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불효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제약들이 있었잖아요. 뭐 시부모님이나 또 어머님이나 실버타운에 놀러 오실 수도 있고 뭐 자녀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좀 제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만 쏙 들어가고 뭐 이제 연락들도 잘 안 되고 찾아올 수도 없고 이런 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코로나가 아무리 심할 경우라도 그곳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들이 살다가 밖에 나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버타운에서 새끼 식사가 다 되고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한 번이라도 더 챙겨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이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저번에도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잠깐 입원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잠깐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또 일상생활로 들어오려니까 힘들잖아요. 이제 밥도 또 다시 해서 먹어야 되니까 또 냉장고에 없으면 또 다시 다 채워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이런데 실버타운에서 만약에 살고 있다가 그렇게 엄마 또는 어머님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며칠 있다 왔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마음이 가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자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실버타운 들어가면서 시어머님 또는 뭐 어머님 이렇게 걱정이 된다. 이거는 좀 실버타운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오해 때문에 생긴 의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에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미안 아파트 살다가 직장 때문에 옮겨야 돼서 다른 프루지오 아파트 이런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예전에 우리가 서울타워 네. 그 시니어스 서울타워에 갔을 때 그 서울타워에 어머님을 모시고 네. 그 뒤에가 왜 남산타워 아파트잖아요. 남산 타운 아파트라고 아주 유명한 아파트고요. 대단지. 네. 대단지고 리모델링 때문에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녀분이 아마 거기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딸인지 며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살면서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일부러 그 서울 시니어스 서울타워로 어머님을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서 엄청 가깝잖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 그분뿐만 아니라 서울 시니어스 서울타워 경우에는 남산타운에 사는 자녀들이 여러 세대입니다. 이렇게 실버타운 가까이에 사시면서 부모님을 모셔도 되고요. 그렇죠. 뭐 실버타운에 사시면서 부모님을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함께 들어가서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이 고집이 있으셔서 도저히 나는 안 들어간다 그러시면은 우리가 실버타운에서 살고 가까이에 부모님을 모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밥 안 해도 되니까 더 자주 가서 뵐 수가 있으니까 더 효도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실버타운이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납니다. 그 월명 성모의 집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경도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따님이 독신이신데 이제 60이 넘으신 거죠. 이제 그분이 어머님을 모시고 실버타운에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김영란 어머니 꽃밭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엄마는 거기 와서 좀 쉬고 계시면 본인은 이제 꽃밭을 만들어갖고 엄마도 보고 본인도 보고 그러는 거죠. 또 이웃들도 보고. 그래서 야채도 심어놓고 예쁜 꽃도 심어놓고 이렇게 해서 아주 꽃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유명했잖아요. 그 분도 저는 참 어머니를 모시면서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명하신 거죠. 내가 집에서 혼자서 새끼 밥을 하면서 아픈 어머님을 모시려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해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또 나중에는 힘들고 원망스러운 또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실버타운은 거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곳이 노인 복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복지주택은 방문 요양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갔던 삼성 노블카운티도 핑크색 옷을 입고 이 휠체어 밀고 돌보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집이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을 올 수 있거든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월명 성모 집도 가까이에 요양원도 있지만 방문 요양을 또 해서 네. 몇 시간씩 돌볼 수도 있고요. 주간보호센터에 몇 시간 이렇게 모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부담을 덜면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거죠. 네. 하루 종일 내가 그걸 다 모시려고 하면은 서로가 힘들죠. 이렇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카피를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도 덜 수 있으면서 아주 현명한 방법을 실버타운과 함께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실버타운 들어가면서 엄마나 부모님이 걱정된다. 이건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 실버타운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더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사고를 좀 전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인데요. 네. 저희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도 50대시고
자녀들이 다 대학생이에요. 근데 걱정이 되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저희는 대학교 4학년, 대학교 군대 갔다 온 아들과 또 2학년? 2학년 해서 막내 2학년. 네. 네. 3명이 대학생인데 네. 학교 때문에 다 멀리 따로 있다가 가끔 오든지 네. 뭐 방학 때 오긴 하지만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5년, 6년 뒤면 우리 부모님은 다 실버타운 들어가신다. 그때까지 이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걸 이제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 본인들이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제 기숙사 생활이나 또는 뭐 이런 자취를 하면서 간접 경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립을 반은 시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도 저희가 방이 여기가 3개잖아요. 3개인데 저희는 방을 꾸미면서 이미 반 독립시킨 체제로 방을 꾸몄어요. 그래서 어떻게 꾸몄냐면 첫 번째는 저희 안방이니까 이제 저희 부부가 쓰는 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드레스룸과 안마의자 그리고 이제 책이 좀 꽂혀 있는 그냥 그런 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방은 이건 이제 아이들 방인데 아이들이 동시에 모이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누가 이제 어느 때 오더라도 거기 이제 2층 침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고 또 독서실처럼 이렇게 칸막이 돼 있는 책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아이들 방을 하나 이렇게 꾸며놨어요.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뭐 아이들도 없는데 지금 방 하나씩 다 차지하고 다 꾸며놓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독립을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저희는 독립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부모가 의무적으로 키워야 된다.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돼서 독립을 시키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 정상적인 과정이다. 우리나라만 대학교 부모가 책임을 지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선진국들은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알아서 독립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이 아이들한테 더 훨씬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아이들하고 다 계약서를 써서 행복계약서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쓰는 돈들은 저희가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에버노트에 꼼꼼하게 항상 다 네.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출을 해줘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안 해준 경우는 거의 없죠. 다 해주되 그 대신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대출이 얼마가 이렇게 가고 있다. 한도가 있죠, 대신에. 네. 그래서 한 한 학기 학기에 500만 원. 네. 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모가 자식한테 매몰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애들도 저희 보고 매몰차다고 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에 대한 공부, 금융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서 전혀 시켜주지 않아요. 그럼 부모도 시켜주지 않으면 애들은 사회에 그냥 던져졌을 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죠.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주는데 어떻게 아끼는 습관을 익힐 것이며 돈 버는 방법을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이런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출을 통해서 갚아야 될 돈이다. 그럼 어떻게 갚냐? 일단은 학교 다닐 동안에는 대출을 받고 네. 직장 생활 시작하면은 급여의 최소한 10% 이상은 상환하는 데 써라. 그 돈을 다 갚도록 하는 거죠. 자기가 빌려간 돈이니까 갚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 그 돈을 잘 갚은 자녀에 한해서 독립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뭐 결혼을 하든. 이 독립 말고 진짜 집에서 나가는 그렇죠. 독립, 네.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될 때 그때는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동안 잘 일정하게 돈을 갚고 자기가 모아놓은 만큼 지금 기준으로는 5천만 원으로 저희 정했거든요. 본인이 한 5천만 원 정도 모았다. 그럼 저희가 5천만 원을 다시 추가로 대출을 해줄 예정이에요. 그렇죠. 3천만 원 모았다 그러면은 3천만 원. 네. 그래서 모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정도가 그 자녀의 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본인 그릇이죠. 그릇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놈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월세방을 얻든지 적당한 전세를 얻든지 요즘 대출 잘 되니까 대출 요즘 받아서 행복주택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또는 자립을 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또 갚아야죠. 빌려준 거니까. 잘 갚은 자녀에 한해서 자녀들이 4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네, 저희는 한 70대 중반. 그렇죠. 네. 이때가 가장 사실은 돈이 필요할 때예요. 네. 그때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정리를 좀 해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쓸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진짜 필요할 때 40대 중반에 사전 증여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돈 공부가 이미 돼 이미 있고 됐죠. 저희가 검증을 다 한 거잖아요. 20년 그러니까. 이상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그렇죠. 있고 자녀들이 40대 중반이고 한참 때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제 최전성기죠. 저희가 그렇죠. 봤을 때. 네. 그런데 저희는 70대 중반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는 우리는 투자에서는
되면은 좀 은퇴를 그렇죠. 하고 이제 걔네들은 그동안 돈 공부를 해왔고 투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칠 수 없이 네. 그렇게 이제 좀 투자에 임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운영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쓸 돈 남겨놓고 자녀들한테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아이들을 그동안 이제 쭉 봤으니까 돈 공부가 제대로 됐고 제대로 이행을 한 애들은 저희가 그거에 상응하게 다 분배를 할 거고 딱 봤는데 아직 돈 공부가 덜 됐다.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러면은 상속 액수에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게 또 저희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몰찬 게 아니라 저희가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대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고 그렇죠. 다시 갚는 습관, 그리고 돈을 쌓아나가는 어려움, 또 알바도 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돈에 대해서 소중함 이런 걸 익히도록 하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돈을 규모 있게 자녀들한테 배분해서 쓸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저는 저희 애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명 다 그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알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씀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지출할 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여러 번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계발서라든가 이런 또 돈 공부에 관한 책들도 저희가 필독서로 많이들 같이 읽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래에 비해서는 그런 쪽으로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갚는 돈들은 저희가 따로 다 또 모아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하고 합쳐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아놨다가 합쳐서 다시 돌려주는 보태주는 그런 거죠.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되게 야박하다 그러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알수록 저희가 야박하다가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선 좀 야박할 수 있지만 결국은 끝까지 자신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서 죽고 나서 주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웬만하면 다 90살이 넘어가는데 네. 그때 되면 자녀들이 70대입니다. 70대 그거 받아서 그 뭐예요? 그때서 뭐 어떻게 뭐 더 불릴 수도 없고. 걔네도 상속해야 될 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실버타운에 가서 새끼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여가생활 하면서 자녀들이 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고 그럼요. 같이 여행 다니고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 노후 주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도 걱정할 게 없다. 그렇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고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실버타운 예찬론으로 네. 끝났어요. 저희 의견에 대해서 댓글로 네. 많은 피드백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고 저희 생각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차피 우리 공채님들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또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다시 주제 삼아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